예.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하고 내일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네. 그 낮에도 이제 이런저런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시황들, 그다음에 뭐 투자 사항에 대해서 유의할 점 이런 것들 얘기를 해드렸는데 추석 얘기는 이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시황 마감 시황 좀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어떤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네, 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기 누구죠? 오세훈 씨 테마주들이 오세훈 씨 테마주 중에서 이제 정책주들이 또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정책주, 인맥주도 움직이는 게 있는데 정책주도 움직이는 게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뭐 종목부터 먼저 얘기하면 뭐 동신건설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그 이재명 씨 단식 수혜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뭐 이재명 씨 단식 중단은 아닌 것 같고 병원에 갔는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급등하나 했는데 오세훈 씨 관련주도 된다는 또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아주 재밌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 보죠. 아직 많이 안 들으셨죠? 네. 이게 낮에 공개 방송을 하면 저녁 때는 방송 안 하시는 줄 알더라고요. 해요. 원래 다른 전문가들은 낮에 공개 방송하면 힘들어서 저녁에 보통 이제 쉬는 게 맞는데 저는 그냥 합니다. 네. 문자반 이제 만들고 나서는 계속 해요.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황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종목들도 많이 봐야 되니까 빨리 좀 서둘러서 보죠. 네. 자, 예, 독토리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보면은 이제 오늘 지수가 좀 하락 마감을 했죠. 코스피, 코스닥 뭐 1% 전후에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5% 좀 크게 빠졌죠. 그죠? 네. 하지만 뭐 횡보하는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이제 주요 기술주 쪽에서 특히 반도체 쪽에서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럽 증시는 뭐 그냥 괜찮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그 기술주들이 좀 과열된 게 있고 낮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미국의 그 이제 기준금리가 9월달에 FOMC에서는 동결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미국의 기준금리를 뭐 미리 선반영한다는 이제 10년물 국채 장기금리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살짝 지금 이렇게 하면 또 안 보이시지? 잠깐만요. 이 국채금리가 또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할 듯 말 듯 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이제 또 올라가면은 이제 이건 기준금리가 아니고 이제 국채금리입니다. 이게 정고점을 또 조금 올라가게 되면 기술주들이 조금 빠질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불안감 또는 경계심리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국채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릴까봐 이제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수급적인 요인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별개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나스닥 지수가 지금 크게 못 올라가죠. 당연한 거예요. 네. 자, 뭐 조정이 세게 올 거다 이런 걱정은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조정은 죄송한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조정이 언젠간 올 거예요. 그죠? 내일 올 수도 있고 다음 주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거는 오면은 걱정하세요.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조정은 오거든 걱정하시라고. 네.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 미리 대비를 하셔도 대비가 안 돼요. 맞잖아요. 그죠? 언제 개미들이 조정을 대비해서 조정이 온 적이나 있으며 설령 뭐 대비했다 칩시다. 뭐 있습니까? 대비를 뭐래요. 조정이 오면 대비 못해요. 똑같아요. 태풍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 뭐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태풍이 이렇게 또 가을 되면 또 태풍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태풍 올라온다고 하면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창문에다가 뭐 테이프 붙이면 좋다 그래갖고 막 테이프 붙여 난리 쳤는데 아무 소용 없다면서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집에서. 맞죠? 네. 태풍 왔는데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사고가 나시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사고가 안 납니다. 맞죠? 네, 조정도 똑같아요.
대비를 하긴 뭘 대비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맞죠? 네. 언제 올지 모르는 조정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 말씀을 드렸고, 네, 황수영님도 어서 오세요. 네, 이현정님도 어서 오시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고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 추세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는 아무튼 조금씩 올라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이제 지금 90.77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한 93달러, 4달러, 네, 이 정도까지 가면은 뉴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93달러.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뉴스 나오는 이제 추이와 개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시황을 짚어드릴 테니까 이건 또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죠. 그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올 때 보니까 제 뒤에 그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이 고유가 수혜주들 그 수급 같은 거 분석한다고 지금 방송 제목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따가 고유가 수혜주들 좀 체계적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뒤에 이어서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면 될 거예요. 네. 이따 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끝날 때.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뭐 외국인 매매 동향은 뭐 오늘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고 추석 얘기를 바로 넘어가죠. 네. 지금 추석이 이제 다음 주죠. 코앞인데 지금은 이제 보면 소형주,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게 마이너스 한 2% 빠졌거든요. 아까 나스닥 설명할 때랑 똑같습니다. 추세가 무너지거나 뭐 조정이 오거나 그건 아니고요. 그냥 원래 그래요. 삼성전자가 그때 여기서 되게 세게 올라왔잖아요. 9월 1일 날 막 6% 급등해가지고 막 이거 뭐야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막 이런 게 막 두세 개 막 한 5개씩 연속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꼭 나오면 한 없앴다가 다시 가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냥 제 경험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뭐 하여튼 이렇게 되게 거창한 게 나오면 꼭 없앴다가 반납했다 다시 가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번에 또 그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냥 횡보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이래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가 재미가 없습니다. 네.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업종 주도주들이 거의 다 그래요. 현대차도 그렇고 뭐 네. 업종 대표주들 다 쉬어요 지금. 다 저기 횡보 조정 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형주, 개별주, 테마주가 쭉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소형주, 개별주, 테마주라고 제가 자꾸 언급을 하죠. 이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 알고 하셔야 돼요. 소형주, 테마주, 개별주. 이게 사실은 약간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소형주는 뭐냐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구분을 한 거고요. 시가총액이 뭐 작은 거, 뭐 1,000억 원 이하 아니면 1,000억이 약간 넘어도 소형주라고 하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을 소형주라고 하죠. 그죠? 개별주는 뭐냐면 호가창이 이제 꽉꽉 차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잡주들 보면은 막 호가창이 덩 비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좀 작은데 당연히 대형주는 이제 호가창이 꽉꽉 차 있죠, 그죠? 근데 개별주들 중에 호가창이 비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좀 꽉 차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잠시만요. 여기 뭐 SH 에너지와 이런 거 보실래요? 이런 거 보면은 뭐 매매하기 편하겠죠. 한호가에 뭐 600원짜리긴 하지만 한호가에 뭐 만주씩이라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조금 가격이 되는 거, 뭐 GNC 에너지 이런 거. 잠깐만요. 이거 좀 텅 비어 있다. 오늘 뭐가 좋을까요? 잠깐만요. 네. 자,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죠. 요런 거. 자, 인산가 이런 거. 예, 소금 관련주죠, 그죠? 예, 보시면 호가창 어때요? 2,000원짜리 주식인데 뭐 위아래 꽉꽉 차 있죠. 중간에 호가 빈 거 없고 꽉꽉 차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를 이제 개별주라고 해요. 근데 이제 왜 거래 잘 안 되는 주식들 있잖아요. 호가창 텅 비어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옛날에 잡주라고 불렀죠. 옛날에 잡주가 그거였어요. 부실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가창 비어있는 거, 그걸 잡주라고 했고, 방금 보신 인상가처럼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는 거는 이제 개별주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요즘에 그냥 개별주라고 그러면 뭐 그냥 소형주, 테마주 이런 거 생각하시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원래 의미는 호가창이 좀 꽉 차 있는 거를 개별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는 뭐겠어요? 테마주는 말 그대로 이제 올라 상승하는 이유가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어떤 테마 때문에 움직일 때 그걸 테마주라고 하는 거죠. 움직이는 이유. 아니면 이제 지금 움직이지 않아도 이거 옛날에 무슨 테마였다. 아니면 무슨 테마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테마주죠. 실적으로 가면 실적주. 실적은 지금 안 좋지만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뭐 성장주. 회사에 돈이 많아요. 땅도 많고 근데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 그럼 가치주. 근데 갑자기 뭐 오세훈 씨 정책 수혜주다. 그럼 뭐예요? 테마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소형주, 개별주, 이제 테마주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대형주가 못 가니까. 근데 이제 추석 전에는 추석 한 2주 전부터 보통 그래요. 2주. 자, 2주 전부터 약간 시장이 좀 약간 돈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가뭄? 왜 올해 봄에 처음엔 가뭄이 좀 심했죠. 봄에. 뭐 광주, 전라도 광주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제한급수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또 비가 또 많이 와줘가지고 다행히 또 그런 건 또 피했죠, 그죠?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처럼 돈이 살짝 말라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가 보통 이제 4일에서 5일 정도 쉬잖아요. 요번에 6일 쉬죠, 그죠? 네. 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추석은 항상 이제 9월에서 10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잘 아셔야 돼요. 9월, 10월은 시기적으로 어떠냐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앞에서 뭔가 큰 하락을 한번 경험한 후예요. 아시겠죠? 9월, 10월은 제가 웃는 이유가 막 주시장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이렇거든요. 아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말에도 열렸으면 좋겠다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왜 쉬는지 모르겠다고, 아우 진짜 짜증나 막 이래요. 돈이 너무 쉽게 잘 벌리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땐 잠깐이고, 보통은 이제 막 힘들죠, 그죠? 네. 그냥 뭐 막 하려고 그러면 폭락 나오고 막 내가 사면 끌려 내려가고 막, 네. 막 이제 큰 뭔가 이제 의도 터지고 막, 네. 되게 힘들 때, 그때 회복이 조금 될까 말까, 또는 이제 회복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이제 기류가 형성됐을 때 추석이 와요. 항상 그래요. 돈이 막 돈 잘 벌리고 막 현금 많이 주식할 때 막 현금 많이 돌 때는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돈이 별로 안 필요해요. 돈 찾을 일이 없어요. 주식계좌에서 돈을 뺄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막 조금만 더, 그러니까 폭락이 나오고 나서 조금만 더 참으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꼭 돈이 필요해요. 자식이 아빠 집 좀 사야 되는데 돈 좀 못 해주세요. 아니면 이제 신랑 사업이 갑자기 좀 기울어진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갑자기 막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전세 계약하는데 좀 올려달라고 하든지, 하여튼 뭐가 생겨, 누가 아프든지 꼭 돈 쓸 일이 필요해서 꼭 그래요. 다 경험들 해보셨죠, 그죠? 네. 그때쯤 추석이 와요. 항상 그래. 그 분위기가 살짝 약간 안 좋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매매를 되게 잘 안 해요. 약간 소심해져요. 좋게 얘기하면 이제 관망 심리가 커지죠. 추석이라고 해서 조정이 크게 온 적은 제 기억이 없어요. 제 말이 만약에 제 말이 안 믿기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작년 추석, 재작년 추석 몇 월 며칠이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추석 때 코스피 지수를 딱 띄워놓고 그때 폭락했나 안 했나 보시라니까요.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한 10년 전에도 없었어요. 추석 때는 그냥 그래요. 아, 그러면 추석 끝나고 오면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그래요. 폭락은 보통 원래 여름에 나온다니까요. 올여름에 원래 폭락이 안 나올 거였는데 저 2차전지 저 썩을 것들이, 죄송해요, 계속 욕해도 되죠? 2차전지 난 보면 자꾸 욕할 것 같아. 욕이 나와요. 2차전지 저 썩을 것들이 7월 말에 막 폭등하는 바람에
쓸데없이 그 일반 개별주나 그죠? 대형주 일부에서도 투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빼고는 원래 조정 나올 게 없었는데 그죠? 조정이라고 해도 뭐하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사람들이 추석 끝나고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전에 폭락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겁을 내시는데 제 경험상 그리고 제 기억상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마시라. 요번에 이제 9월 위기설을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는데 그 9월 위기설을 전파하던 사람들이 어떤 말까지 했냐면 당신들 그거 모르세요? 뭘 모르는데요? 아니 IMF도 9월달에 왔고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도 9월달에 터졌어요. 9월달은 원래 위험한 달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친놈들이라고. 그러면 3월달에는 동일본 대지진 터졌었거든요. 옛날에 3월달만 되면 지진 터질까봐 걱정해야 돼요?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안 그래요? 네. 6월달만 되면 옛날에 6.25 터졌으니까 6월달만 되면 뭐 걱정해야 돼요? 전쟁 날까봐? 환장하네 진짜. 그렇게 하고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9월달에 외환위기가 왔다고? 진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말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9월 위기설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벌써 9월에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죠. 그죠? 네.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9월달 저기 추석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종목들을 볼게요. 지금 이제 종목 보기 전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살 건 사시되 팔 게 있으면은 아주 알뜰 살뜰히 잘 챙기세요.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팔 게 있다는 얘기는 수익이 난 게 있으면 그냥 눈에 보이면 자꾸 챙기세요. 알뜰 살뜰히 잘 챙기면서 팔 건 팔고 살 건 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조정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결론부터 얘기를 했어요. 자, 종목들 한번 볼게요.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자, 보시죠.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새로운 이제 사우디 관련주들이 움직였거든요. 우리 사우디 네옴시티라고 하면 많이 갔던 게 이제 히림, 그리고 히림도 지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한미글로벌 이런 것들이 많이 갔죠. 그죠? 네. 그리고 한미글로벌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근데 히림이 좀 더 세 보이긴 하죠. 이건 건설 이쪽이었고, 뭐 SY 모듈러 주택 요거 하나 좀 올라간 게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네옴시티 관련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갔었죠. 최근에도 좀 움직인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새로운 거, 예를 들어서 미코 바이오메드. 요게 지금 오늘 어제죠? 네. 금요일날 상한가 갔다가 오늘도 추가 급등 나왔는데 사우디에서 그쪽에서 이제 경제 특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우디 진출하는 뭐 중소기업들 그쪽 상대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기로 했나봐요. 뭐 예를 들면은 그걸로 많이 갔는데 사우디에서 한국에서 진출하는 그 기업들 공장 설립 전액 지원 소식, 전액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상한가고 막 불 뿜었거든요. 리코바이오메드도 그걸로 갔고, 에스코넥 옛날엔 일자리였고 최근엔 수서였는데 오늘은 저기라고 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사우디 공장 설립할 때 전액 지원 소식. 오늘 요걸로 급등했었고, 네, 모아 데이터. 이 회사 이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모아 데이터. 안 까먹잖아요, 그죠? 뭐 하는 회사인지도 대본 알겠고, 그죠? 네. 요거는 상한가 같고, 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어제까지는 이거 가겠나 싶었는데 상한가 나왔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시기질투 하시면 안 돼요. 내 종목도 저렇게 생겼는데 내 것도 조만간 상한가 나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수성, 셀바시온 뭐 완전히 너덜너덜, 그죠? 네. 너덜너덜 돼 있었다가 지금 오늘 들었다 놨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네, 움직였고, 머큐리 최근에 아무튼 열심히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 오늘 그걸로 갔고, 큐로홀딩스 이것도 오늘 300원짜리인데 큐로홀딩스는 뭐 항상 거의 동전이었어요. 아무튼 요것도 오늘 들었다 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우디 이제 관련해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자꾸 딴 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종목들 특징이 뭐예요? 머큐리 빼고는 대부분
낙폭과대에서 다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머큐리 빼고, 그죠? 뭐 수성 셀바시온, 퓨롤딘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심폐소생술, 우리 영어로 왜 CPR이라고 하죠, 그죠? 네. 죽은 것처럼 이제 누워 있는 종목들을 CPR, 심폐소생술로 막 살리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떠 이러면서 지금이 잘 때냐 이러면서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장중에 이제 낮에 공개 방송할 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시장에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진짜 한두 종목만 가요. 한두 종목만. 근데 오늘 이제 그 중소형 건설주 중에 급등한 게 뭐냐, 동신건설이거든요. 이게 그 상한가를 갔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분이 이제 그 단식을 선언했죠. 단식.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단식을 선언하니까 동신건설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때 제가 이거 저녁 방송 때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 동신건설을 비판을 했죠. 왜냐면 배신의 아이콘이다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뭐냐면 이재명 테마주로 갔었어요. 이재명 테마주. 여기까지도 이재명 인맥주. 왜냐면 이재명 씨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근데 동신건설 본사가 안동이거든요. 안동에 그 본사를 둔 기업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너도 아무튼 동신건설에 그때 상한가 갔는데, 나중에 그 뭐 화천대유다 대정동이다 이제 그래서 좀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죠? 그때 못 갔어요. 못 가다가 여기 보시면 작년 3월달에 이재명 씨가 낙선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그걸로 이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폭락했었는데 이재명 테마주가 다 여기서 계속 떨어졌어요. 쌍방울 같은 건 그냥 아예 그냥 저기 날라갔고, 그냥 광림 이런 거 그냥 저 멀리 날라갔잖아요. 근데 이재명 테마주가 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혼자서 여기서 상한가를 휘날리면서 저점 대비 100% 급등을 합니다. 대충 15,000원, 여기 3만원. 너 왜 올라오니? 그랬더니 저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혜주라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윤석열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미국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을 바꿔서 미친 듯이 금리 인상을 막 하니까 건설주들이 이제 휘청휘청 거렸잖아요, 그때. 그러더니 이제 또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같이. 중간중간에 올라오다가 끌려 내려가다가 막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2차 전지가 급등할 때 8,600원. 예전에 이재명 테마주 잘 나갈 때 6만 원대 주식이었는데 이제 8,000원까지 끌려 내려옵니다. 끌려 내려오니까 여기서 거의 뭐 죽었죠. 이거. 심폐소생술이고 뭐고 이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끝난 것 같잖아요. 이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왜? 다시 이재명 테마주로 붙더라고. 뭐라고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재명 테마주로 바뀌어요. 이재명 단식 선언. 이재명 테마주로 가더라고요. 그게 최근에 뭐 이제 막 들었다 놨다 했었죠.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나도 좀 헷갈리는데, 저도 네. 이재명 씨가 지금 병원 갔잖아요.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병원 실려갔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나? 네. 저도 그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 얘기가 또 나오냐면, 오세훈 씨 서울시장 정책주. 오세훈 씨가 이제 보수 쪽이잖아요. 보수 쪽에서 이제 서울시장에 나오면 개발을 막 해요. 대놓고 해요.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에 나오면 안 하느냐? 해요. 박원순 씨도 했죠. 자기가 이제 시장이 아닐 때 비판하다가 본인이 서울시장 되니까 막 추진했잖아요. 대신에 이제 홍보를 그렇게 많이 못하죠. 보수가 정권 잡으면 대놓고 하는 거고. 그 기대감. 오세훈 씨가 이제 건설, 토목 이쪽과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움직인 게 아니라 일상건설 이런 것들도 들었다 놨거든요. 거래가 있죠. 거래 꽤 많습니다. 이거 같은 이유로 왔어요. 이 종목들이 같은 이유로 오세요. 이런 게 꽤 있어요. 그리고 또 관계 뭐 있냐면 경인전자
경인전자가 이거는 이제 정책주라기보다는 인맥주라고 봐야 되는데, 경인전자가 여기 이제 대표이사, 경인전자의 대표이사가 고려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려대 법대 나왔나봐요. 그죠? 거기에 동문, 경인전자. 시가총액이 오늘 20%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400억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그럼 뭐예요? 이건 그냥 소형주가 아니고 울트라 슈퍼 초 소형주예요. 유통주식이 별로 없겠죠. 상장 주식수가 1,500만 주도 아니고 150만 주예요. 157만 주. 근데 오늘 거래량이 50만 주. 그럼 전체의 3분의 1 정도만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오늘 상한가 찍고 내려온 것 같은데, 그죠? 끝날 때는 20%로 끝났는데 장중에는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경인전자 거래가 많이 들어왔죠. 앞에서 들었다 놨다 한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매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한번 찍어보세요. 자, 오늘 번호 한번 찍읍시다. 네. 이게 제가 방금 했던 얘기 무시하고, 이게 매집이 됐다라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매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빈약한 것 같다. 1번. 아니다. 매집 맞는 것 같다. 4번. 그냥 본인들의 생각을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매집이라기 보기엔 좀 아닌 것 같다. 1번. 매집이 맞는 것 같다. 4번. 네. 경인전자예요. 매집이라고 보기엔 조금 빈약해 보인다. 1번. 1번도 있고 4번도 있고 고리가 나오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매집이 맞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1번 찍으신 분들이 지금 꽤 되거든요. 네, 그분들 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저도 처음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뭐 매집이요 그랬어요. 이게 뭔 매집이야. 근데 방금 얘기해 드렸잖아요. 시가총액이 별로 안 되고, 그리고 거래도 잘 안 되는 거니까 유통주식수도 별로 없고, 경인전자 사람들이 잘 모르죠. 비인기주. 그 여기 이제 4월달에 요거 거래 들어오기 전에 있잖아요. 요거 거래 들어오기 전에 여기를 잘 보세요. 이쪽 차트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차트가 좀 이상하죠.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좀 이렇게 조직이 좀 치밀하지가 않고 약간 엉성해 보이지 않으세요? 옷감도 보면은 왜 좀 비싼 옷은 조직도 이렇게 치밀하잖아요. 근데 무슨 싸구려 원단처럼 뭐가 뭔지 모르게 좀 엉성하잖아요. 캔들이, 그죠? 네. 거래가 별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거래가 적게 나오면 500주, 여기 592주. 거래가 안 되는 주식이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거래원 1등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4월달에 한번 크게 들었다가 났거든요. 이게, 그죠? 자, 4월달에 한번 크게 들었다 놨는데, 원래 전통적인 오세훈 테마주에서 약간 진양산업이 차트를 잘 만들어 놨거든요. 진양산업을 보시죠. 진양산업이 어제 오늘 이제 움직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눌림목, 이거는 눌림목으로 보이시죠? 매집으로 보이고. 진양산업, 그죠? 이거는 차트가 더 예뻐 보이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진양산업이 이 눌림목을 만들 때 처음에 양봉을 하나 만들었겠죠? 집을 지려면 기둥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력이 매집할 때 눌림목이 나오겠죠? 그때 처음에 기둥을 세운다고요. 보통 이제 빨간색 기둥을 세우죠. 가끔씩 파란색 기둥을 세우는 이제 약간 그런 세력도 있지만, 보통 빨간색 기둥을 하나 세우거든요. 기둥을. 그쵸? 네.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진양산업이 4월달에 이거를 세워놓고 돌렸단 말이죠. 그리고 진양폴리, 뭐 진양화 이런 거 다 보시면 똑같아요. 진양폴리도 4월달에 딱 들어와서 눌림목 나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진양화, 이거는 이제 4월달에 여기죠. 그 뒤에 6월달에 한번 더 나왔었죠.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달에 들었다 놨는데 그 시기에 경인전자가 똑같이 들었다 놨어요. 그럼 뭐예요? 눌림목이었어요. 똑같이 돈 들어와서 저점을 높이면서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었는데, 그때 2차전지 이거 썩은 놈들 때문에 품해가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저기 아까 진양폴리나 진양산업 이렇게 가니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확 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특히 지난주에 매물대 강의 해드렸죠. 아니 올라가다가 상한가 찍고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죠? 상한가 찍고 뒤로 밀렸는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물론 전고점이 있죠, 여기 꼬리, 그죠? 근데 여기 거래량 하고 여기 거래량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거는 매물대 소화가 아니에요. 매물대 소화가 아니라고. 이쪽이 훨씬 한 3배 정도 많은 것 같은데 이쪽이, 그쵸? 2배는 확실하게 넘고 대충 봐도 한 3배 가까이 되는구만요, 그죠? 네.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2차전지 얘기 나오면 자꾸 썩을 놈들이라고 욕을 하잖아요. 왜? 멀쩡한 차트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이게 만약에 2차전지 그때 에코프로랑 뭐 금양 같은 게, 포스코 같은 게 그렇게 안 올라갔었으면 어떻게 차트를 만들어졌겠어요? 이 상태로 해놨겠죠. 이러다가 이제 여기서 양봉 하나 딱 뽑으면 여기서 이제 들고 있던 분들 수익 쉽게 30% 50% 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때 2차전지가 너무 과도하게 가다 보니까 나머지한테 큰 피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네. 제가 왜 자꾸 2차전지가 7월 말부터 이제 급락했는데 제가 2달 넘도록 제가 자꾸 욕하잖아요. 왜 계속 욕을 하겠어요? 그때 입은 상처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종목들 상처가. 네. 그러니까 그거 다 회복하고 또 올라가려니까 여러분들이 원래는 추석 한 달 전에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놨어야 되는데 이거 구덩이 판 거 이제 회복한다고. 올라갈 때 그냥 못 올라가거든요. 구덩이 파놨으니까 또 메꾸고 가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2차전지를 보면 제가 지금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차전지 얘기할 때 썩을놈이라고 하면 원래 욕을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2차전지가 참 잘못을 많이 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죠, 그죠? 네. 살다 어지간하면 내가 종목한테 뭐 나쁜 놈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전문가, 저도 이제 어느 분한테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전문가 데뷔할 때 선배한테, 그죠? 그분이 그러셨어요. 종목 보고 이놈아 저놈아 하지 마라. 참 상스럽다. 너는 그러지 마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놈 저놈 하지 말라고 종목 보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깨고 2차전지 보면은 자꾸 썩을 놈이라고 욕이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인전자가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오세훈 테마주가 맞았다는 거예요. 여기다 동신건설, 일성건설 저런 것들이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테마주가 지금 정확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노루홀딩스 우선주가 막 올라가다가 이제 투자 경고 종목 걸리니까 힘들어서 못 가죠. 눈치 본다고, 그죠? 네. 전 이게 예뻐 보입니다. 네. 근데 가다가 못 가니까 누가 가요? 노루페인트 우선주가 슥, 네. 여기에서 전고점에서 슥 올라오죠. 슥.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상한가 치면서 급등했던 오세훈 저기 한동훈 씨 테마주 중에 후발주자죠. 레드바이오텍 음봉 하나 살짝 하나 찔러놓고 이틀 동안 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한 6%까지 쭉 밀리더라고요. 누가 손절한 것 같아요. 근데 싹 감아 올려놨어요. 아침에 누가 바빴나봐요. 아침부터 그냥 훅 던지더라고. 오늘 아침에 누가 다시 슥 다 사놓고 아주 종가 거래를 깔끔하게 해놨어요. 얼마나 깔끔하게 해놨는지 진짜 깔끔하게 해놨어요. 보면서 그랬다니까. 야, 이거 깔끔하게 해놨다 이거. 이거 아침에 마이너스 5% 6%에 판 사람 아마 상처에 소금 뿌린 것처럼 굉장히 따끔할 겁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놨어요. 멀쩡하죠 이것도. 그 다음에 태양금속도 21선에서 살짝 올려놨고, 태양금속 같은 거는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고, 오파스넷 이런 것들도 지금 들어가시는 걸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해요. 자, 오세훈 씨건 한동훈 씨건 지금 이제 이 테마주들이 계속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돌아가면서 막 움직이는데 내가 이 종목을 살까 말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서 이걸 매수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바로 위에가 여기잖아요. 여기에 매물대 저항이 셀까 안 셀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매물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거래가 많고, 그죠? 거래도 많고 양봉이랑 음봉이 세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그 매물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물대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매물대 주인이 개인이면 문제가 돼요. 왜냐면 개인의 적은 개인이니까 개인이 내가 수익을 낼 때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또는 누군가 수익 낼 때 내가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매물대 주인이 세력이다. 그러면 올라갈 때 세력들이 좀 괴롭힐 수 있어도 참으면 수익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개미들이 매물대 주인이면 자꾸 던져요. 그만 사야 되는데 자꾸 물타기를 해. 그럼 주가가 올라가기는커녕 떨어진다고. 반등 노리고 누가 신용 쓴다?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올라갈 때 매물대가 셀까 안 셀까? 매물대 주인이 누굴까? 세력일까요? 개인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그럼 답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말고 매물대가 없는 주식을 찾으면 돼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테마주 중에 매물대가 없는 주식이 많아요. 근데 굳이 매물대가 많은 주식을 뭐하러 사? 이해되셨죠? 그죠? 네. 맞잖아요. 그죠? 없는 주식이 매물대 없는 거 편한 거 사면 되는데 뭐하러 힘든 걸 사? 응?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식당에서 다 이제 조리 다 끝나가지고, 그죠? 뭐 다 맛있게 해놨어요. 가서 먹든지 포장해서 가져가서 집에 가서 먹든지 그러면 되는데, 내가 저기 노량진 수산물창까지 가가지고, 그죠? 고기를 사다가 내가 회를 떠가지고 배갈라가지고 내장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언제 그 매운탕을 끓이고 있어요. 요즘에 돈 주면 다 해주는데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그죠? 힘든데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종목이 뭔지는 얘기를 못 해드리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노을이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반등이라기보다 이건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냥 이게 전형적인 뭐냐면 5일선적인데, 노을은 올라갈 때 상한가 여기 딱 하나 있죠. 그리고 5일선을 깬 적이 없었는데 어제 한번 깼었어요. 금요일날 살짝 깼다가 감아올렸거든요. 노을에 오늘 23%짜리 양봉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양봉은 아닙니다. 이거는 복불복인데, 이걸 만약에 오늘 종가에 샀다?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빠르게 30에서 50% 수익을 먹거나 수익이 날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빠르게 30에서 50%짜리 손실 나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복불복이에요. 근데 30% 50% 수익이 나도 거기서 안 챙기면 다시 끌려내려가요. 되게 위험한 차트예요. 되게 위험하다. 그걸 알고 하셔요. 자, 이런 것들이 움직였죠? 네, 움직였고, 그 오세훈씨 관련주 중에 그 지능기업 뺀 거구나. 지능기업도 이게 그 중소형 건설주에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오늘 동신건설이랑 같은 이유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까 동신건설이 이재명 단식 수혜주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토탈소프트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테마주였거든요. 6% 올라온 거는 있어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혼자 동신건설 상한가 갔길래 또 왔다 갔다 배신한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플러스 오세훈 씨 쪽에 또 다리를 걸쳐놨어요. 도대체 몇 명한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오세훈.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끝이 안 좋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래. 나중에 보면 끝이 안 좋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하시죠. 제가 이제 뭐 이 동신건설 이제 뭐 싸잡아 비판하려고 얘기를 꺼냈다기보다는 어찌됐든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다. 오세훈 씨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김동현 씨 것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 대선 후보들 있잖아요. 주시장 안 볼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네? 다 본다니까. 법원에 판사들 있죠? 판사 아저씨들. 주식 안 할 것 같죠? 무지하게 해요. 검사들은 안 하겠어요? 특히 판사들 무지하게 한다니까. 잘 알아요. 고급 정보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요즘에는 뇌물 있잖아요. 뇌물을 그런 걸로 준대요. 돈이 아니라 고급 정보. 그렇답니다. 그쪽에 법조계 그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판사들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대요. 고위직이나 그런 데는 그런 걸로 정보 줘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개별주, 테마주, 소형주들이 지금 왕성하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패턴을 빨리빨리 읽어서 수익을 내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아까 결론이 뭐였죠? 결론부터 얘기해드렸잖아요.
살 거 있으면 사세요. 겁먹지 마시고. 근데 팔 거 있으면 알뜰 살뜰히 잘 챙기면서 가세요. 언제까지요? 추석 끝날 추석 전까지. 추석 때 푹 쉬고 와서 또 이제 기존 스타일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지금은 너무 짧게 팔 때가 아니다. 지금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포지션을 약간 바꾸시면 돼요. 막 자리를 떠가지고 막 딴 데로 이사 갈 정도는 아니고 포지션을 약간만 바꾸시면 돼요. 그냥 이 페이스대로 가는데 조금 길게. 아니다. 다시 좀 짧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하면서 가면 되는 거지. 조종 올까봐 현금만 들었다가 조종이 아닌가 이러고 또 다 주식 샀다가 미국의 나스닥이 또 1, 2% 빠지면 또 조종인가 싶어서 다 뺐다가 그렇게 하시면은 세금으로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로 손절 비용으로 다 나가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저기 캐나다나 캐나다 그런 데 보면 곰이 왜 연어 같은 거 잡을 때 어때 새끼곰들은 막 여기저기 뛰댕기면서 막 사냥을 하는데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등치 큰 곰들 서해로 높은 곰은 어때요? 명당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지 앞에 뭐가 올라오면 한 대 팍 치잖아요. 새도 똑같아요. 외가리인가요? 외가리도 하천에 보면은 그 새들 있잖아요. 목 긴 거. 그 꼬맹이 새들은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댕겨요. 근데 이제 고수는 어때요? 오래된 그 새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물고기가 지나갈 때까지. 길목에 딱 서가지고 지나가면 딱 한 번만 고개를 숙이죠. 바로 생선 하나 물고 올라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 이제 알뜰살뜰히 잘 챙기면서 하세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 회원들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지금은 짧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 방에도 이제 유료 카톡방을 하나 새로 만들어 놨거든요. 만든 지 2달 됐나요? 네. 원래 유료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라이브 1년이나 1년 6개월 하시면 그분들 이제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드렸는데 거기서 단기 추천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분들 전용으로 쓰고 있고 이제 신규원들 위주로 이제 유료 카톡방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회비가 한 달에 70만원짜리 방인데 유료 카톡방은 이제 좀 짧게 끊어쳐요. 네. 올라오면 다 잘라버린다. 빨리빨리 끊어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벤티지 랩 있죠? 이런 데서 추천 나갔어요. 이거 아직 들고 있는 회원도 있더라고요. 다 안 팔고. 근데 이런 것들 추천 나오고 그래갖고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이런 데서 추천 나간다니까. 네. 나우아이비도 우리 라이브에도 나갔지만 여기도 나우아이비 같이 내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죠. 나우아이비 이런 데 들어가서 후딱 1, 20% 수익 내고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하는 단기는 뭐 3%, 5%짜리가 아니라 10에서 한 20%짜리 요런 단기인데 손절가 이런 것도 손절가도 없어요. 네. 대신에 목표가도 없어요. 편하게 이제 단타 치는 곳인데 지금은 단타를 좀 빨리빨리 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스윙 같은 거 좋아하고 들고 하는 거 좋아하신다 그러시면 단타 치지 마세요.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고 나는 단기 매매를 좋아한다 그러시면 그분들은 여기 카톡방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 라이브 회원들 있잖아요. 라이브 회원들이 제 뒤에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 있죠. 김 실장님 제 방송을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네. 제 방송은 안 들으실 거예요. 저도 김 실장님 방송 안 듣지만 바빠서 서로 안 들을 거예요. 네, 김 실장님 그분이 이제 전문가시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알던 분이었어요. 좀 아는 분이었는데 주식을 잘하니까 이제 여기 무소TV에서 이제 대표님이 이제 섭외하셔가지고 이제 전문가 데뷔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한 2년 넘으셨는데 테마주를 되게 잘해요. 네, 그 실력을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의 라이브 회원 중에 지금 한 25명쯤 되시겠다. 25명 정도가 김 실장님 문자반에 같이 가 있어요. 제 라이브나 아니면 카톡방 회원이면서 김 실장님 문자반을 같이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해드리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요즘에 돈을 잘 벌어요. 왜일까요? 우리 방 기존 스타일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스윙이나 중기로. 그래서 수익을 최소한 30에서 50%, 막 100%, 200%짜리 많이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안 그래요. 그래서 스윙도 옛날보다 좀 짧게 치고요. 그리고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단기 매매를 같이 하라고 해요. 왜? 돈을 빨리빨리 굴려야 되니까. 그래서 김 실장님이 저분이 단기하고 스윙을 위주로 하시는데 저희 방보다 조금 더 빨리 끊어내요. 수익률이 적다는 뜻이 아니고 수익을
빨리 챙겨서 빨리 다른 종목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반발 더 빠르신 것 같아요. 회원들이 이제 제 방송 끝나면 우리 회원들도 이제 뒤에 김시장이 방송 듣다가 그쪽 방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그냥 잘하신다고. 그 라이브는 제 거 들으시고 문자방 그쪽에 뭐 한 달에 4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들어가셔서 같이 하시라고. 요즘에 일반 개인들은 막 그 종목 줄이려고 막 현금 많이 들고 있고 막 그러죠. 우리 회원들은 안 그래요. 기회다 싶으니까 양쪽 다 이중으로 가입해서 대놓고 해요. 다른 사이트는 이런 게 없어요. 막 서로 전문가들 막 회원서를 뺏길까봐 난리를 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실력이 없으면은 이제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도 대놓고 못하지만 실력 있으면 그냥 하라고 그래요. 네. 전 그런 거 시키지도 안 합니다. 실제로 김 실장님 실력 있는 분이.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해서 지금 수익 많이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방에 뭐 이호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많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이쪽대로, 그쪽은 그쪽대로. 그러니까 저희 방 만약 초단기를 좋아하시면 나는 편안하게 하고 싶다. 스윙 그런 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라이브나 문자만 들어오신 다음에 김 실장님 같이 해서 하시면 좋고 회비가 싸니까. 그리고 그 문자 난 단기 위주로만 초단기 위주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 방 카톡방하고 그쪽이랑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사무실하고 얘기 중인데 뭐 이렇게 하시면 두 군데 동시에 가입하거나 하여튼 뭐 그러면 뭐 기간 같은 걸 좀 드리거나 뭐 그런 혜택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뭐 확실한 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아마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돈을 좀 빨리 굴리고 싶다 같이 하세요. 네. 실제 우리 방에서 그쪽으로 이제 공식적인 합법적인 양다리죠. 저 몰래 하시는 게 아니라 대놓고 한다니까요. 그분들이 지금 검증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솔직히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 방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전문가들 다 그래요. 근데 회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그분이 돈을 빨리 버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그런 분도 있어요. 전문가 그만두시려고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전문가 오래오래 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돈 좀 빨리 버시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한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근데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꼭 연락 와요. 전문가 관두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 아무튼 수익을 지금 초단기도 이렇게 스윙이랑 초단기 아니면 두 개 다 초단기 하고 싶으시면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양쪽에 하나씩 가입해서 하시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크실 겁니다. 검증된 거니까 네, 그렇게 해보세요. 아셨죠?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잘 모르겠다,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상세히 답변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공지사항인데 지금 몇 분 나가셨네. 네. 지금 이제 추석 있죠? 추석 연휴가 6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회원들. 추석 때 6일 동안 쉬기 때문에 그 추석 때 그 빠지는 6일 있죠? 그거를 다 보상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석 전에 회원이 끝나시면 해당이 안 되는데 추석 연휴 시작한 이후에 회원이 만기된다 그러면 무조건 7일씩 플러스 해드릴 겁니다. 7일. 아셨죠? 회원 만기 전에. 그러니까 근데 추석 전에 회원이 끝나시면 해당 사항이 없는데 추석 연휴 들어가는 이제 그날부터 이제 만기다 그러시면 무조건 7일 추가되니까 넉넉하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추석 전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망설여졌다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날짜 하루 더 드립니다. 7일 드리니까 7일 그죠?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아무튼 중소형주 아니 테마주로 짧게 네, 그렇게 수익 내시면 돼요. 짧다고 해서 뭐 3%짜리 5%짜리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매수 매도 문자 다 나가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김 실장님이 오늘 그거 하신대요. 고유가 수혜주에 따른 고유가 수혜주들 이제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고유가 수혜주들 쭉 정리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보니까 수급 분석까지 다 해준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 회원들도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내일 또 공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저는 수요일날 우리 회원들한테 또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네, 여러분들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공개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편한 밤 되십시오.